오늘 헬스앤머니에서 소개할 기업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제를 개발하는 뉴로벤티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사회성 발달 장애의 대표적 질환으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문제, 제한된 관심과 행동, 활동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유병률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미국 8세 아동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유병률은 2.8%입니다. 2018년 2.3%에 비해서도 0.5%포인트 증가하는 등 장기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유병률도 2% 내외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유병률에도 아직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관련된 유전자만 1000개가 넘을 정도로 발병 원인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네로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실패의 잔을 마셨죠.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제 개발. 국내 바이오 기업인 뉴로벤티가 도전장을 들고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뉴로벤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제 개발에 성공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자신감의 바탕엔 차별화된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뉴로벤티 연구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신창영 대표이사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서동철 대표이사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제의 기술력은 물론 안정적 수익 창구인 임상개발연구, 즉 CDRO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원인이 가장 큰데요. 유전자 원인만 하더라도 한 200개에서 많게 보면 한 1000여 개 정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원인도 복잡하고요. 따라서 이제 뇌신경 신호가 바뀌는 것들도 양태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신경 전달 신호가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고장이 난다 그러면 이 소셜 인터랙션이 좀 잘 조절이 안 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옥시토신이나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들이 이 사회성 조절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옥시토신은 엄마와 아이들 간의 상호 사회성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고요. 바소프레신 같은 경우는 남녀 간의, 암컷과 수컷 간의 사회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을 직접 주거나 아니면 바소프레신을 조절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많고요. 옥시토신의 경우에는 한 20여 종의 임상시험을 수행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고요. 바소프레신도 이 세계적 제약회사죠. 로슈에서 임상 3상까지 도전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또 실패를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밖에 세르비에라는 유럽 다국적 제약기업이 있는데요. 뷰메타나이드라는 이뇨제가 있습니다. 이뇨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을 자폐에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기전 연구를 해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상까지 임상시험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해서 약이 되지는 않았고요. 계속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대마를 활용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시도도 있고요. 대마가 이제 생체 내에서 작용하는 신호체계, 수용체를 조절하는 그런 물질들도 치료제로 좀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호르몬 자체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법, 아니면 이제 신경 전달 전체를 차단하거나 증진시키는 방법이 사용돼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정밀한 조절이 아니고 좀 과격한 방법들을 써왔던 거죠. 예를 들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사회성 조절에 중요하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에서 한 것이 세로토닌 양을 그냥 전체적으로 늘리는 약이라든가 도파민의 양을 늘리는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세로토닌의 신경 조절이 굉장히 복잡하고 도파민도 마찬가지거든요. 세로토닌의 신경 조절을 전달하는 그런 수용체가 16가지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5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만 사회성을 조절하고 나머지는 건드리면 안 되겠죠. 부작용이 많거나 오히려 사회성에 도움이 안 되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도가 높아져서요.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절하면 사회성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됐고요. 저희 이 후보 물질의 일부는 이런 세로토닌성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 중에서 아주 특이한 몇 가지, 한 2-3가지 정도, 도파민 수용체 중에 한 5가지 중에 2가지 정도,
이런 것을 굉장히 특이적으로 조절하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선택성이 보다 높은 후보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02 후보 물질은 원래는 파킨슨에 사용되던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CNS, 이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했던 약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약을 개발할 때 이 신경계 약물 개발이 어려운 점은 뇌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파킨슨에 이미 사용되어 왔던 물질이기 때문에 뇌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작용 기전상으로도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로토닌 수용체 중에 아주 특이적인 거 한 두세 개, 도파민 수용체 특이적인 거, 이렇게 멀티플로, 그래서 다중 타겟을 아주 정밀하게 조절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 자폐 같은 이런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장애의 치료제를 개발할 때 중요한 게 동물 모델이 사람 모델하고 얼마나 같으냐 하는 문제거든요. 동물 모델에선 잘 듣는 약들이 사람에서는 안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로벤트에서는 여러 가지의 동물 모델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동물 모델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선천성 발프로산 모델이라든가 프레자렉스 FMRP 낙하웃 모델이라든가 켄트냅 낙하웃 모델이라든가 이런 유전적인 동물 모델, 환경적인 동물 모델 이런 것을 다양하게 사용해서요. 사회성을 개선하고 과잉 행동이 억제가 되고 상동 행동이 줄어들고 하는 것들을 다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MV01A02는 신약 재창출 약물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용례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사람에 대한 안전성을 최초 입증해야 하는 일상 임상시험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MV01A02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상 임상시험을 추가적인 독성시험 없이 실시 가능하다는 의견을 올해 3월에 받았습니다. 이상 임상시험은 국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어린이 대상으로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IND 신청을 목표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을 비롯해서 제재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임상시험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러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저희 최근에 시작한 CDRO 사업을 통해서도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CDRO 사업은 CNS라고 하는 중추신경계 질환에 매우 특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창업자 신찬영 교수님이 30년 이상을 뇌질환 연구만 하셨거든요. CNS 치료제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의존성 같은 부작용이 없어야 되거든요. 저희 CDRO에서는 효과의 검증과 동시에 CNS 부작용도 함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CDRO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매우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한번 저희 서비스를 해보신 분들이 재차 이렇게 상담하는 사례가 꾸준히 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CDRO 사업 전망이 매우 좋은 것 같고 또 국내에서 SK바이오팜이 개발 완료한 엑스코프리라는 제품도 있고 최근에 치매, 파킨슨 같은 뇌신경 질환 쪽에 많은 회사들이 이제 개발을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러한 외부적으로도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CDRO 사업을 육성을 시키려면 현재보다는 더 큰 규모의 전문 시설과 연구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 부근에 연구센터를 확충을 하고 그래서 이런 CDRO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성장을 시켜볼 생각입니다. 뉴로벤티는 뇌발달장애,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면서 동시에 브레인 웰빙 사회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뇌질환 치료뿐만이 아니고 뇌의 기능을 젊게 활성화해서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이 함께 조화롭게 되는 그런 건강한 사회를 구현해보자. 이게 이제 저희 꿈이고요. 인류가
그 다양성을 통해서 혁신을 거듭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기업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그 개개인의 의견들을 존중하고 또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독특한 기업 문화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와 같은 신경 다양인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함께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저희 꿈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유병률이 3%를 넘어서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꽤 많아요. 저희가 개발한 최초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현재 5조 원이 넘는 행동교정요법 시장 이상으로 시장이 충분히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샤이어의 바이반스와 같은 사례라든가 또 오츠카의 아빌리파이가 최대 매출액이 8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 정도의 시장을 저희도 충분히 달성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10월에 바이오 유럽 가서 글로벌 기업들한테 저희 연구 결과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들을 많이 보였는데 저희 이상 결과를 발표할 때쯤 되면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미국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제를 사회성 개선이 필요한 다양한 질병 쪽으로 또 확대하고 또 추가적인 CNS 파이프라인을 발굴하는 쪽에도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CDRO 사업도 국외로 넓혀서 좀 더 국제적인 저희가 CDRO 기업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이미 중국이라든가 많은 이제 해외 기업들과 협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하는 뉴로벤티 모습을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로벤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